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자신을 직접 변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서울구치소 대신 병원으로 향했는데 공수처는 구치소를 찾아갔다가 이틀 연속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바이든 전 대통령 지우기를 위한 40건이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새 행정명령엔 원정 출산을 막는 출생시민권 제한도 포함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라클과 소프트뱅크가 챗GPT를 만든 오픈 AI와 함께 합작 회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투자금만 5천억 달러, 우리 돈 718조 원 규모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분야 패권 경쟁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스키 리조트 호텔에서 불이 나 최소 66명이 숨지고 50명 넘게 다쳤습니다.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나무 건물에서 불이 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변론에 나서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들러 4시간가량을 머물렀습니다.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러 구치소로 향했던 공수처는 또 허탕을 쳤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가결 38일 만에 자신의 탄핵 심판에 참석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출석입니다.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미뤄왔던 진료를 받았다며 이곳에서 4시간 가까이 머물렀고 밤 9시 넘어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라며 더 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사전에 계획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어제 구치소 의무관의 진료를 받았고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 진료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반 수용자와 달리 현직 대통령인 만큼 의료 관련 일정은 경호 보안 사항이라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정을 몰랐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어제 오후 5시 47분 서울구치소로 보냈습니다.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를 벌일 목적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없어 불가능했습니다. 이틀 연속 무작정 찾아갔다가 허탕을 친 겁니다. 윤 대통령 측도 공수처에 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탄핵 심판정에 직접 나선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을 부추겼습니다. 지금껏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던 윤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모론이 아니란 근거를 내놓는 대신 이름도 특정 못한 선관위 투표관리관까지 줄줄이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출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증인을 대거 신청했습니다. 인적사항도 모르는 선관위 투표관리관과 사무관 등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선거무효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들까지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재검표까지 벌였지만 모두 근거 없다며 기각했던 사안들입니다. 하지만 헌재에 나온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관련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극우 유튜버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의혹들을 되풀이하는 수준입니다.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법부 판단까지 끝난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 가운데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 없는 증인 일부만 우선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헌재 역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선을 긋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검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벌인 극렬 지지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산책하다 우연히 지나갔다거나 젊은 세대의 집회 문화를 체험하러 왔다고 발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법원 1층 현관을 막는 경찰을 향해 극렬 지지자들이 몰려듭니다. 수많은 인파가 밀어내는 힘을 버티지 못했고 얼마 안가 경찰의 마지막 저지선이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더니 판사 집무실을 뒤지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집기를 부숩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의 모습입니다. 법원 밖에서도 폭력은 이어졌습니다. 법원을 나가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흔들고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서부지법 안팎에서 불법 행위를 한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 가운데 폭동에 가담한 46명 전원을 포함한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피의자 5명은 산책을 하다 마침 근처를 지나갔다. 대구에서 교회 교인과 광화문에 갔다가 사람이 없어 서부지법에 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젊은 세대들의 집회 문화가 어떤지 체험해보러 온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한 사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발뺌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58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추가로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순 1명을 긴급 체포했고 법원 안에 들어간 2명이 자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검찰이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구속을 반려하면서 김 차장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복귀 이후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차장의 직위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삼청동 안전가옥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대통령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무산됐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재 경호처 책임자인 김성훈 차장은 최근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풀려나면서 경호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 차장이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군 관계자들과 통화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고 일부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 인멸 시도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김 차장은 또 직원들에게 내부 입단속을 주문하며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극우 성향 유튜브 링크와 탄핵 반대 100만 명 서명 링크도 공유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김 차장의 직위 해제를 촉구했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있는데 구속영장을 그 신청을 반려한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김 차장 측은 대통령이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바 없으며 김 차장 또한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튀르키예에서 대규모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스키 리조트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나 최소 66명이 숨지고 50명 넘게 다쳤습니다. 외벽이 나무로 된 오래된 건물이 화재를 키운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눈 쌓인 산 기슭의 한가운데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건물 창문에선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 21일 새벽
튀르키예 서북부의 스키 리조트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진압에만 10시간이 걸렸는데 현지 언론들은 나무로 된 건물 외벽이 화재를 더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ir AFAD arabasının yüklü bir aracın gelmesi en az 1,5 saati buldu. O esnada da zaten ahşap bina olduğu için alevler bayağı yayıldı. O esnada insanlar zaten o panikle de atlamaya başladı. Elimizden gelen... 게다가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화재 경보기도 울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당황한 투숙객들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거나 침구류를 묶어 만든 임시 밧줄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외신들은 해발 2,000m에 있는 이 호텔이 스키 성수기를 맞아 거의 만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Yangının meydana geldiği otel 12 katlı ve yangın anında otelde 238 kayıtlı misafir bulunuyordu. Yangınla ilgili ilk ihbar saat 03:27'de alındı ve ihbar gelir gelmez ekipler harekete geçti. 현지 소방당국은 불이 12층짜리 호텔 건물 4층 식당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최소 66명에서 많게는 7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화재 조사에 검사 6명을 투입하고 호텔 소유주 등 4명을 체포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손창환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어제 오후 경기도 군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 전 사장은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에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콘크리트 둔덕 보강 사업 당시 국내 공항 안전을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손 전 사장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사망 관련 범죄 혐의점이 없는 만큼 수사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가 나치식 경례를 했다는 논란 뜨거웠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가슴을 치며 손을 뻗는 이 인사,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나치식 경례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논란이 됐던 네오나치 단체와도 비슷한데 이 단체의 관계자는 머스크가 실수했든 아니든 우리는 즐길 거라고 반응했습니다. 머스크는 모두 다 히틀러라는 공격은 지루하다, 레거시 미디어의 선전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분노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무솔리니가 매달렸던 광장에 머스크의 얼굴을 붙여서 거꾸로 매달았고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독일 총리도 나치 경례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And what we do not accept is if this is supporting extreme right positions. 머스크는 독일 총리의 답변을 인용한 뒤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갔지만 실제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취임식을 봤단 말에 비판이 나오자 다시 반박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한파 때문에 실내 행사로 바뀌었죠. 실내 취임식엔 단 600명만이 들어갔고 인근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2만 명이 스크린으로 중계를 봤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보니 엄두가 나지 않아 참석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와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취임식을 봤다고 했습니다. 일반 시민, 스폰서, 소수의 안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3가지 행사가 한꺼번에 입장을 하는데 안보 관계자 행사에 왔지만 날씨 탓에 참석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식 출장을 가놓고 취임식에 들르지 않았다는 비판에 홍 시장 반박했습니다. 저 수많은 미국 군중들과 함께 벌벌 떨면서 수시간 줄지어 참석할 필요까지 있냐며 창피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트럼프 측근 비공개 인사들과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인사들조차 2-3명을 빼놓고는 취임식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했다며 미국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고 간다고 썼습니다. 미국에서 곧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출간됩니다. 때맞춰 뉴욕타임스가 한강 작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국과 자신의 악몽을 캐내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현지 시각 21일 뉴욕타임스가 쓴 한강 인터뷰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제주 4.3 사건을 다룬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미국에서 출간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권위주의적 과거에 대한 그녀의 작품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12월 이후 보다 연관성이 깊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날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는데요. 작가는 79년과 80년의 경험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한밤중에 거리에 나선 거라며 그렇게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다고 답했습니다. 하얗게 핀 야생화 위로 내리는 눈송이를 보면서 조용하게 글 쓰는 생활로 돌아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올림픽 같았던 노벨상 수상 이후 20대인 아들은 내 이름을 인터뷰에 언급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뒷이야기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과 돌출 행동에 취임 이틀 만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지우기에 초점을 맞춘 무더기 행정명령엔 줄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이제 취임 행사는 다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어제 취임식부터 축하 무도회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열린 국가 기도회를 끝으로 취임 관련 행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이른바 바이든 뒤집기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백악관 풍경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 걸린 초상화가 루스벨트 대통령 대신 트럼프가 이주민 정책 등을 이유로 존경하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으로 바뀌었고요. 집무실 책상에는 이른바 콜라 버튼도 다시 설치됐습니다. 어제 하루만 행정명령이 수십 건이었는데 이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고요? 네, 어제 취임 첫날에만 40건이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또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70여 건을 곧바로 폐기했습니다.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곳곳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 오전 국가 기도회에서도 교회 주교와 성소수자 보호 정책 폐기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대목은 직접 들어보시죠. I ask you to have mercy upon the people in our country who are scared now. There are gay, lesbian, and transgender children. Not too exciting, was it? I didn't think it was a good service, no. 특히 지난 2021년 의사단 폭동 가담자 1,500여 명을 사면하기로 한 결정을 놓고선 야당인 민주당에서 사법 체계를 조롱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와는 달리 중국에는 관세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중국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탐색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취임 100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중국도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 지켜볼 대목은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인 틱톡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됐느냐 이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제안한 대로 중국과 미국이 절반씩 소유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걸 빌미로 관세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쏟아낸 행정명령엔 출생시민권 제한도 포함됐습니다.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원정 출산을 막겠다는 건데 20여 개 주정부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든 지우기 행정명령에는 출생시민권 제한도 포함됐습니다. 어머니가 불법 이민자이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합법 체류자더라도 임시 체류 상태거나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This next order relates to the definition of birthright citizenship under the 14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That's a good one. Birthright. That's a big one. 당장 야당인 민주당이 주 정부를 이끄는 곳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와 컬럼비아 자치구는 현지 시간 21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원정 출산이나 유학생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have one message for President Trump. I'll see you in court. The president has overstepped his authority by a mile.
and we will hold him accountable.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모든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건데 대통령 권한과 헌법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부 효율부도 법적 공방이 휘말렸습니다. 연방 공무원 노동조합 등은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safe cities, finally, safe cities. Secure borders, sensible spending, basic stuff. 노동조합은 정부 효율부가 원격 근무 폐지를 포함해 법적 근거도 없이 막대한 정부 지출 삭감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챗GPT의 개발사 오픈AI와 일본의 소프트뱅크,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미래 기술 패권의 핵심인 AI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이르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용을 직접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합작 회사를 설립합니다. CBS와 블룸버그 등 현지 언론은 이들 세 개 기업이 스타게이트라는 인공지능 합작 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직접 발표할 예정으로 총 투자 금액은 5천억 달러, 우리 돈 718조 원에 달합니다. 민간 합작 프로젝트로 설립되는 스타게이트는 초기 자금 1,000억 달러가 투입되고 4년에 걸쳐 투자 금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시간 21일 오후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 오라클 공동 창업자인 레리 앨리슨 회장이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스타게이트는 AI 인프라 구축 관련 기업으로 텍사스에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로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AI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기술 패권으로 떠오른 AI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 투자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한편 기존 AI를 뛰어넘는 인공 일반지능 기술 공개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는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오픈AI의 새로운 기술을 비공개로 시연할 예정입니다. 기존 AI 에이전트를 업그레이드한 슈퍼 에이전트로 인간 박사 수준의 전문가 역량을 지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픈AI는 또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거나 여행 예약 같은 작업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AI 프로젝트도 곧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에이스 침대의 창업주가 만든 복지재단 에이스 경함이 경기 성남시에 10kg짜리 쌀 6,500포대를 기증했습니다. 에이스 경함은 1999년부터 명절마다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생활 지원을 위해 매년 지역사회에 쌀을 기부해왔습니다. 재단에서 올해까지 27년간 기부한 쌀은 16만여 포, 약 38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에이스 경함은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창업주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충북은 공기질이 매우 나쁨 단계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외출하실 땐 꼭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등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주말부터 점차 해소되겠고 설 연휴 기간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 앤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